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협상을 강조한 백악관 그리고 파월 해임 없다는 트럼프의 발언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번 주에는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죠. 그리고 주요 국가 중에서 협상 완료하는 1호 국가가 등장을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주간 단위로 축소가 됐는데 아직까지 주간 순매수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좀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관세 대상주들 뭐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의 어떤 회복세가 이번 주에 나오게 되는지, 업종별 흐름의 변화가 나오는지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우선 해외 쪽 주요 이슈는 트럼프가 이제 중국과 대화하고 있다, 곧 협상 결과를 기대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대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쪽의 이야기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둘 다 뭐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 이제 일단 접촉 정도를 대화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고, 중국은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만난 적은 없으니까 대화한 적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접촉은 있나 보다, 이렇게 시장에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상 관련해서는 한미 협상이 종료가 됐죠. 협의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베센트가 이제 조만간 포괄적 합의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상황이 급하잖아요. 예, 미국이 상황이 지금 급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됐든 우리하고 이제 첫 번째 합의하는 나라가 올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선전을 해야 다른 나라들이 딸려올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인도가 가장 먼저 합의를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면 자체가 관세를 높이고 하던 국면에서 협상으로 바뀌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에서는 뭐 몇 가지 뉴스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파월 해고하려고 생각한 적 없다, 해고시키려고 한 적 없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면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압박하지만 파월에 대한 어떤 직위 자체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크리스토퍼 월러나 뭐 해맥 같은 연준 인사들이 6월에도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 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연준 관련된 뉴스는 비교적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뭐 테슬라가 예상치 하회한 실적이 나왔고, 알파벳은 상회했는데 어쨌든 주가는 둘 다 계속해서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관세에 대한 부담을 털어내지 못했어요. 예, 테슬라도 그렇고 알파벳도 그렇고 관세 관련해서 완전히 벗어난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실적은 잘 나왔는데 이건 과거 실적이고, 관세 관련해서 어떻게 보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아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중국과의 대화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저 이야기에 따라서는 또 언제든지 조정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점도 우리가 감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국 증시는 지난주 미국의 나스닥이 제일 강하게 올라갔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간 그런 편에 속하고, 어쨌든 지난주 주요국 증시는 대부분 다 올랐어요. 그리고 종목으로 보면 뭐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테슬라, 그러니까 주요 기술주로 분류가 되는 기업들이 더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애플도 6% 정도 올라갔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기술주들이 올라가고, 뭐 금융이라든가 뭐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했었는데 그런 종목군들은 좀 덜 올라가고, 그러니까 기술주 쪽이 좀 귀환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좀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차트로 보면 S&P 500 지수가 그동안의 고점과 저점이 좀 낮아지는 그런 추세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추세선을 좀 뚫고 나가서 좀 바뀐 건가, 이런 어떤 기대를 걸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징크스, 이거 뭐 글자가 이제 작게 보이실 거니까 그냥 그러니까 색깔만 보면 되는데, 3일 연속해서 70%, 상장사의 70% 이상의 종목이 3일 연속해서 올라갈 때, 그때 통계를 봤더니 그 한 달, 다음에 3개월, 6개월, 12개월로 봤을 때 계속해서 갈수록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게 매수세가 한번 들어오면 그 매수세가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머물면서 결국에는 이제 상승장으로 끌어갔더라.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예요. 그래서 한 달 후에는 이제 상승 확률이 한 68%, 3개월 후에는 75% 정도 되는데, 어쨌든 최근에 유입됐던 어떤 자금은 계속해서 머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다만 지금 이제 테슬라의 주가도 그렇고 보시면은 테슬라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에 노출돼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290에서 300달러 사이.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저 위에 있는 51선, 그러니까 주가로 치면 한 115달러. 예, 그 정도가 좀 중요한 저항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어떤 강력한 어떤 호재성 재료가 한 번 더 나와주지 않으면 저 위치에서 저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금
뭔가 좀 더 끌어올릴 만한 어떤 재료가 나와주지 않으면 어정쩡하게 좀 눌릴 수도 있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 주 초반 중반 넘어가면 좀 고비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떤 강력한 어떤 추가적인 재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투자들은 관세 관련해서 완전히 정리됐다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미국 브랜드에 대한 어떤 호감도를 조사를 해보면 좀 안 좋아진 게 더 많거든요. 뭐 맥도날드나 뭐 메타 이런 거는 플러스가 되긴 했지만 뭐 페덱스라든가 디스커버리, 코카콜라,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거는 마이너스가 됐어요. 특히 여기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호감도가 떨어진 거, 비호감으로 바뀐 이런 것들이 실제 매출에도 영향을 줬잖아요. 지금 트럼프 때문에 이런 어떤 영향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세 관련해서 협상이 이쯤에서 어느 정도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스텝이 나가지 않으면 기업들은 또 어정쩡하게 일단 반등 나왔으니까 여기서 매물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행스럽게도 이제 금리 내려갔고 달러 인덱스는 올라갔고, 이거는 사실은 뭐 금리 빠지고 달러 빠지고 이게 더 좋다라고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신뢰도로 해석을 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내려가는 걸 좀 부정적으로 봤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약간 이제 두 가지 지표가 모두 좀 안정이 돼서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어떤 걱정이 조금 덜어내졌다, 약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는 제가 뭐 계속 저 깨졌을 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120월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120월선 제가 깨졌을 때 요게 이 근처에서 지지돼서 돌리지 못하면 금융위기급의 충격이 오는 거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다행히 이제 거기서 딛고 올라갔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분기선, 그 중에서 60분기선, 60분기선이 굉장히 중요한 지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깨지고 나서 돌아서면 비교적 좀 크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행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장기 지지선에서는 돌리는 움직임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다행스러운 대목이고, 그 다음에 수급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간으로 볼 때 매도 규모가 이게 주간 단위로 끄는 거거든요. 그 매도가 줄었어요.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지난주 후반은 또 매수로 바뀌었죠. 근데 이제 이게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게 두 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저게 매수로 돌아올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해놓고 결국엔 다시 매도로 바뀐 적도 많았으니까 이제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일단 외국인 투자들이 금요일에 매수했던 건 규모가 커진 건 이제 그 카카오 블록들 때문에 이제 규모가 좀 커진 건데, 어쨌든 월화수목 금으로 보면 그 매도 규모가 요일마다 줄어들다가 급기야 금요일에 매수로 바뀌었고 선물이 이제 매수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밖에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왜 반이라고 표현하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 매도 종목을 보시면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 관세 그러니까 관세 관련해서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저게 오른쪽 매수 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매수 쪽 종목, 카카오는 이제 블록들이 있었으니까 저걸 빼놓고 뭐 조선이라든가 한국전력, 방산 이런 종목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상위 종목에 지난주 5일 동안 놓고 보면, 그러니까 관세 피해주, 그러니까 대피주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더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라서 순매수하더라도 뭘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출 관련된 종목을 매수하면서 순매수로 돌아서 줘야 시장이 이제는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순매수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업종의 선택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갔는데, 그리고 반면에 이제 알테오젠 같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좀 선별적으로 달랐죠. 근데 여기서 특징요, 컴투스 홀딩스예요. 그러니까 컴투스 홀딩스 주봉이거든요. 주봉으로 빠진 거 보세요. 계속 음봉 나오면서 이제 흘러내렸다가 조금 바뀌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이게 초낙폭주들이 좀 바뀌는 건가? 이걸 한번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근데 어쨌든 이렇고 코스피에서는 SK하이닉스가 5.4%.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올라간 거에 비하면은 뭐 한 3분의 1 되나요? 이제 그 정도밖에 못 올랐고, 은행주, 하여튼 골고루 다 올랐어요. 카카오는 블록들 이슈 있어서 그때 빠진 것 같고. 근데 미증시의 같은 업종을 놓고 비교해 볼 때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고, 특히 삼성전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번도 지수보다 더 올라간 적이 없어요. 상승률이.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앞서는 모양이 나와줘야 외국인들 선물 매도 세력이 좀 겁을 먹을 텐데, 하락 쪽으로 베팅했던 세력들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겁먹고 돌아서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다시 동네 바보형에서 정상적인 형으로 돌아오는 그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변수들로는 그 1호 협상국.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초조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협상한 것도 막 베센트가 뭐 포괄적 합의가 될 것 같다라고 막 얘기 막 하고 떠벌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이야기한 자리 자체가 뭐 회견장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 협상하고 만나는 그 자리 가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하고 만나고 갔는데 한국이 마치 협상을 곧 할 것 같아. 막 이렇게 떠벌려 놓으면 다른 나라도 분위기상 그럼 우리도 해야 되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미국이 초조하구나 이런 느낌을 좀 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인도가 1호 협상이 종료가 된다라는 뭐 그런 썰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근데 이게 쉽게 다른 나라들이 미국하고 협상 종료까지는 잘 안 가려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빅테크 주가. 그러니까 메가세븐이 지수보다 그동안 약했는데 지난주는 지수보다 더 올랐거든요. 이게 더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주면 더 좋죠. 왜냐면 큰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게 되고 시장을 쉽게 밀어낼 수 없다라는 게 되니까 메가세븐의 주가들이 움직이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FMC 뭐 돌아오는 주가 FMC 회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FMC 앞두고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움직일 텐데 특히 미국이 5월은 그냥 넘어가도 6월에는 금리 인하 할 거다. 금리 인하 확률이 더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금리가 지금은 내려가는 게 미국에 대한 어떤 자산, 신뢰도를 회복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서 금리가 좀 안정적으로 내려가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선 후보자가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27일 또는 1일. 그러니까 과반 투표자가 없으면 27일, 있으면 27일,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일 이렇게 되는 거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과반 득표자가 있으면 29일에 끝나고 없으면 3일에 최종 결선 투표 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레이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후보들이 결정이 되니까. 그러면서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작동이 되느냐. 지금 뭐 추경도 조금 더 올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경기 부양 이슈가 나오게 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2+2 협의, 그러니까 한미 간의 무역 협의가 진행이 됐고 일단 뭐 코멘트가 나쁘진 않죠. 뭐 코멘트 나쁘게 할 리는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안도감이 작동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관세 피해주들 뭐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조선 알래스카 같이 이제 협상 대상이 되는 종목들. 사실 저게 뭐 우리가 이제 실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선도 좋고 LNG 실어 나르니까 이게 좋고 하는데 알래스카 개발하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규모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땅인데 미국에서 이렇게 파놓고 우리 보고 어떻게 좀 협조하자 이게 아니라 니네가 알아서 파가지고 좀 우리 거 사줘 이렇게 되는 꼴이거든요. 근데 초기 투자 비용이 아예 그냥 얼음 땅에서 파는 거라 거의 뭐 한 우리나라 돈 한 60조 원 정도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니네하고 일본하고 뭐 대만 이런 데서 나눠가지고 투자 좀 해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조건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이제 협상은 협상이고 하니까 관련된 종목은 종목이니까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종목군 쪽에서 어느 쪽에 좀 선호도가 나오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 그러니까 IMF에서 우리나라 성장 전망을 하향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되게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선 구도가 이제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되면 경기 기대감으로 또 부양 기대감 이런 걸로 또 포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 그러니까 후자 쪽으로 조금 바라볼 때도 되지 않았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되게 중요한 게 그 ADR상 과매수권으로 올라왔어요. 보시다시피 지금이 과매수권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부터는 외국인들이 열심히 푸시해주지 않으면 지수도 좀 흔들릴 가능성도 없잖아 있고 상승 종목 수가 줄어들게 되는 그 단계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부터는 이제 좀 차별화 장세, 예, 그리고 상승 종목 수가 일방적으로 많은 장이 계속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돼서, 좀 수급의 변화, 그리고 개별 종목들의 수급을 또 집중적으로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트럼프의 어떤 정책 완화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너무 오락가락 해가지고, 감을 못 잡겠다. 저거는 오히려 더 나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거는 두 개 다 반영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정책 완화 반영했다가 오락가락했다가 이렇게 좀 지그재그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일단 보고 있는데 어쨌든 다행이긴 하죠. 그러니까 초강경으로 일본도로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번 주에 미국도 또 중요한 저항대라서 어떻게 나가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전히
관세 협상의 메인은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것도 되게 많고 해서 또 두 나라의 어떤 구매력이라든가 물건이 좀 팔려야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디든 같이 장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과의 어떤 관세 관련된 협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어떤 멘트가 나오는지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들의 어떤 주간 순매수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구도 앞서 외국인들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업종은 여전히 관세 대피주였다. 근데 관세 대장주, 대상주, 자동차나 반도체, 그러니까 이쪽 종목들에 대한 매수 전환이 없다면 지수의 반등은 또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코스닥이 10% 넘게 하락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주가인데 되게 재밌는 통계잖아요. 하락을 하면 그 다음에는 웬만하면 올라가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짝수애가 다 많이 빠졌던 애는 짝수애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당연히 홀수였잖아요. 그래서 짝수 약하고 홀수 강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코스닥이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했을 때가 총 9번 있었는데 그 중에 다음에 8번 오르고 하락한 게 한 번이거든요. 근데 그 하락한 한 번이 하필이면 트럼프 1기 때예요. 2018년도 관세전쟁 막 펼치고 막 그때 하락하고 그 다음에도 주가가 우리나라에는 회복이 안 됐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통계적으로는 완벽하게 올해는 강하겠구만 이렇게 하는데 찜찜하게 딱 한 번 걸려있는 게 트럼프 임기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역전쟁에 대해서는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의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올해는 뭐 코스닥이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추후에 이제 저게 또 이슈가 될 수도 있어서 일단 그 중국과의 어떤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뭐 무난하게만 진행이 된다라면 뭐 과거 패턴대로 저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또 저게 이제 좀 이상한 어떤 또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좀 꼬일 수도 있어서 관련된 뉴스는 계속해서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